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텐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작업할 건 이건데요. 이제 노출 과다로 된 사진이고 적정 노출인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노출이 맞다 생각해요. 사진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흐린 날은 약간 이렇게 어둡게 찍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가장 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둡게 촬영한 후에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어둡게 촬영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래쪽 나무 부분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은 하늘이 이제 디테일이 나타날 듯 말 듯 할 때까지 노출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어두운 사진 그대로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요렇게 약간 작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브러쉬만을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지 원래는 좀 과해요. 이렇게 과하게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 점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작업을 한 후에 보정 전과 보정 후를 비교해서 올려주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태극기 그리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요거까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사진 한번 작업해 볼 텐데요. 약간 흐린 날 순광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포토샵에 불러올 텐데요. 카메라 로인 상태에서 밝기를 저는 한 이 정도로 적용했어요. 노출은 마이너스 0.7, 밝은 능력은 마이너스 50, 어두운 능력은 플러스 32로 작업을 했고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린 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구름의 디테일을 고려한 밝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열기를 하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밝기 조정을 할 때 브러쉬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브러쉬로 밝기를 조절하려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새 레이어 만들기 창이 열려요. 여기에서 모드를 꼭 오버레이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버레이 중간색으로 칠하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회색의 레이어가 다시 만들어져요. 아래쪽 휴지통에 버리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컨트롤 시프트 N 누르고요. 그 다음에 모드에서 오버레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 중간색으로 칠하기 하고 확인 누르면 그냥 레이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회색의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그냥 새 레이어 만들고 모드를 표준으로 하면 이렇게 투명한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얘는 다시 버려버릴게요. 버리는 방법은 여기 휴지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색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검은색으로 칠하면 어두워지고 흰색으로 칠하면 밝아져요. 아까 흰색과 검은색으로 바꾸는 건 여기 작은 것 클릭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클릭해주면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뀌는데요. 먼저 검은색을 사용해서 어둡게 할 때는 다시 브러쉬를 선택해 주고요. 불투명도 2%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작업할 때는 5% 아니고 10%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수업 시간이라서 5%로 하고요. 구름을 조금 더 어둡게 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지금 아까 공 그릴 때처럼 길게 브러쉬 터치해요. 좌에서 우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브러쉬가 너무 작으면 얼룩 생겨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칠해주고요. 아래쪽도 약간 어둡게 칠해주는데요. 아까 공 만들기가 익숙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를 칠했을 때 위에 검은색과 아래쪽에 약간 검은색이 칠해졌잖아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 그리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공 그리기에서 얼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 작업할 때 반드시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공을 아주 정교하게 잘 그리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레이어는 어둡게 할 때 사용했고요.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모드에서 다시 오버레이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오버레이 체크하고 오버레이 중간 회색으로 칠하기를 체크한 후에 확인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새로 또 만들어져요. 자, 요 레이어는 밝게 할 때 밝게 하는 레이어로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브러쉬로 그릴 때도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자, 위에 레이어를 체크해 주고요. 지금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가운데 부분을 이제 터치해 볼 텐데요. 이때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터치한 데가 밝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두 개 꺼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살짝 밝아져 있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위에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이걸 아주 자세히 하겠다고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해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작업하면 얼룩 생겨요. 그래서 보통 브러쉬를 적당히 크게 해서 터치해서 명암을 살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밝게 하는 레이어로 사용됐고요. 위를 아무리 터치해도 지금 흰색으로 두 번 터치해서 작업 내역에서 두 칸 위로 올라가면 돼요. 다시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검은색으로 레이어 바꿔줘야 돼요. 검은색. 여기 레이어 바꿔줘야 하고요. 아무리 그려도 지금 어둡게 해주고 싶어서 원래 사진의 모서리가 밝은 건 좋지 않아요. 항상 가장 어두운 색에서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와야지 천천히 이렇게 변해야지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겉을 어둡게 해주고 싶어서 아무리 칙을 칠해도 지금 이 오버레이 레이어로는 블렌딩 모드가 지금 오버레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는 어둡게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약간 돌아가고요. 여기쯤이었어요. 레이어를 만드는데요. 지금은 새 레이어에서 곱하기를 선택해 줘야 해요. 곱하기를 선택하고 또 아래쪽 체크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지금은 흰색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투명한 레이어가 아니라 흰색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흰색 레이어인 상태에서 모두가 곱하기이면 칠한 부분이 투명하게 진해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두 번, 세 번 터치하면 끝만 살짝 어두워져요. 네, 아래쪽도 약간 어둡게 해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전반적으로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왜 사진이 가운데가 밝고 주변이 어두워져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강조되는 사진이 만들어지고요. 약간 어두운데요. 이 부분을 밝게 해줄 때는 보통 커브를 많이 사용해 주는데 위에 있는 요걸 선택해서 올려주면 위로 약간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밝기의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레이어 한번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원래 사진은 이랬어요. 흐린 날은 이렇게 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순광인데도 아래쪽이 이 정도 밝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노출하지 않고 아래쪽이 밝으면 구름의 디테일이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 레이어를 켜주면 아래 위를 약간 더 어둡게 구름을 강조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가운데 부분을 더 밝게 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이 끝단이 약간 밝은 건 좋지 않아서 세 번째 레이어를 사용해서 끝단을 살짝 어둡게 해줬고요. 작업이 다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워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를 켜서 이렇게 밝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으면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건 참 단순한 것일 수 있는데
요걸 어려워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쉬울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쉬운 분께서도 한 5분 안에 끝나니까 잠깐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하는데요. 과제 제출하실 때 이번 주에는 A4 용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주시고요.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작업한 걸 옮겨야 되는데요. 29.7cm에 21cm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사이즈를 줄여 주셔야 되는데요. 컨트롤 Alt I를 누르면 이미지 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컨트롤 Alt I예요. 아까 해상도 30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해상도 300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 해상도가 300, 300이 아니라 뭐 200대 300이면 크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꼭 300, 300 확인해 주시고, 인화하실 때는 300으로 해야지 선명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요 300 픽셀 퍼 인치여야 해요. 픽셀 퍼 센티미터 하시면 안 돼요. 픽셀 퍼 인치 300 꼭 지켜주시고, 크기 13cm 할게요. 크기 13cm로 하고 확인 누르면 이 사진이 이제 13cm의 사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 사진을 그냥 레이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A, 컨트롤 C, 오늘 문자로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사되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스피커 누가 켜셨어요? 한번 꺼줄까요? 제가 할게요. 이거 모둠 저거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금방 A4 용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레이어 중 가운데 선택되었던 레이어 하나가 이렇게 와요. 근데 이때 가장 아래쪽에 배경을 선택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쪽에 있던 이 레이어가 들어가게 돼요. 이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거 두 개는 지울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 휴지통에 버리면 지워지고요. 레이어 전체를 병합해 주셔야 되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E예요. 컨트롤 시프트 E 누르면 레이어가 이제 병합돼요. 컨트롤 Z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E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병합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르면 작업된 게 이제 복사되거든요. 새로 만든 A4 용지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작업한 게 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이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바로 직전으로 돌아갈게요. 직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작업 전이에요. 제일 아래쪽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이걸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하면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개념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르면 이 전체가 선택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작업 전 사진이 오거든요. 요거는 작업 전이고 이건 작업 후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때 좋고, 과제를 올리실 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글을 써주시는데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요. 여기에 클릭해서 첫 번째 전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커서를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글자를 한 30 정도로 일단 전체를 바꾸고요.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 한자만 선택해서, 오늘 색상 바꾸는 거 공부했잖아요. RGB 중에서 R 레드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정자는 그린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사이즈를 조금 더 높일게요. 60. 그다음에 전자는
블루를 선택해 주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한 중간 정도로 한 48 정도 써 줄게요. 요렇게 해 주면 보정 전이라는 글자가 써져요. 그래서 대충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사실 배운 게 많은데 어차피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 글도 써 드릴게요. 그래서 찬찬히 여유 있을 때 여가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레이어에서는 지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동 도구가 사용되고 있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복사해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보정전이라는 글자가 하나 또 와요. 자, 여기에다가 다시 문자 도구로 바꾸고 글자를 보정 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글자 정교하게 바꿀 땐 다시 무브 툴로 하고요. 선택하고 키보드로 이렇게 하면 위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는 보정 전, 하나는 보정 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고요.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네, 요거는 이름 적고 저장하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레이어가 살아 있는데요. 이걸 과제로 올리시려면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JPEG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 이미지 옵션은 12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JPG까지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빨리 대답해. 네.